예,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급락했지만 오후장에 많이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내성이 상당히 강해졌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그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같이 동시다발적인 동반 하락이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포인트였고요. 또 그저께 이제 반등 대비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성숙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어저께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PI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어제 이제 나왔던 그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좋았다는 부분은 이제 다음 9월달, 10월달에 그 CPI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도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봅니다. 일단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안정이 된 이런 그 모습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일 선방했던 섹터는 뭡니까? 지수가 조정받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다수 조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삼성 SDI 그 선전이 어저께 좀 눈에 좀 띄었던 부분이 대형주에서 볼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는 최근에 계속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 2차 전지라든가 폐배터리 특히 이제 그 성일하이텍의 주가가 신고가를 바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염을 토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최근 끊임없이 주가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어저께 그 무선 충전 그 관련해서 또 재료가 나오면서 유라테크가 그 급등을 좀 하는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또한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그 명신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굳건한 이런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애플 관련주 제가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다시 이제 그 아까 하이비전 시스템도 얘기 나왔는데 더구전자가 급등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뭐 데모라든가 현대건설 기계들이 그 반등을 좀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어제 그 현상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의 그 조정에도 그 동시다발적인 하락이 아니었고요. 거기서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있었다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는 좀 틀리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불안 속에 주가가 상승하고 한일 속에 사라진다는 말이 최근 들어와서 딱 맞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최근 시장을 좀 지배하는 게 아마 애플이라든가 이런 그 폐배터리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선발주는 이제 후발주라든가 또는 최근 그 전이가 되고 있는 충전, 무선 충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종목과 특히 이제 어제 봤을 때 특징은 성장주 중에서도 탑픽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이런 그 어느 정도 그 실적 장세에서 이제 역실적 장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탑픽 종목의 실적이 그 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러한 그 특징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일단 뭐 성장주의 그 하나의 그 로봇 관련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에 있는 경우 25%의 그 세금을 갖다 그동안 관세를 안 했던 부분인데 최근 그러면서 굉장히 커졌는데 그 기술을 갖다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관세를 25%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중국에서 로봇 부분에 대한 그 미중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느 쪽으로 전이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이렇게 보는데 한국 쪽 기술이 좋다. 하이테크 부분에서 제조 역량이 가장 큰 그 기업들이 그 한국이라는 쪽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로봇 기업 특히 이제 미국 쪽의 그 중심에서 한국의 그 이런 그 로봇 기술을 만드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이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은 자유무역 그 협정에서 무관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그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런 그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이러한 그 제조업 쪽에서 강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빨리
이거 규제 완화하자. 그래서 정부 정책을 만듭니다. 항상 모든 그 산업은 정부 정책이 만들 때 주가가 미리 그 반등을 좀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주가의 그 로봇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그런 종목들 좀 움직였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그 이족보행 이런 쪽의 그 휴보 쪽인데 그 탄력이 상당히 좀 있었던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그 산업용 부분에 이런 로봇 부분인데 그 탄력이 있었고 또 SPG 최근 이제 구동 쪽에서는 감속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SPG의 그 탄력이 그 보였고요. 배달 로봇의 로보티즈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로봇 관련주들이 그 준비된 종목이나 그 탄력적인 흐름도 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 있다면 뭡니까? 과거의 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에서 그 인수해놓고 계속 적자였던 로보티즈를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로보티즈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액추에이터 그 구동 쪽하고요, 그 배달 로봇의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토종기업이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 로봇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이 서비스 로봇 부분에서 이 그 업종이 좀 다각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그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쪽에 그 붙여진 닉네임이 그 일개미 쪽이다라고 하는데 서비스 로봇이 그만큼 이제 그 상당히 분업화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면서 이제 그 보안이라든가 운송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이제 그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에 이제 그 어떤 그 차별화가 있느냐 볼 때 이제 이런 그 로봇팔인데요. 그 중국에서는 이제 되게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로봇은 중국과의 싸움인데, 근데 여기가 갖고 있는 이 로봇팔 부분은 그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옵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하이엔드 테크라는 그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뭐 무선 통신도 그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팔에 대한 그 다양한 부분이 로보티즈가 그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이제 해외 쪽에서도 그 운반 쪽에서 이제 그 미국 운료업체하고 지금 현재 개념 검증을 좀 하고 있는데 개념 검증 단계가 지난다면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봅니다. 가장 이제 로보티즈가 문제가 뭐냐면 매출과 실적이 좀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아마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흑자 전환이 좀 약간 갈목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 종목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그동안 안 움직였습니다.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낙폭이 컸던 부분인데 눌림목 부근에서 이제 그 양봉이 나왔는데 최근 어떤 그 지수와 관계없이 그 현재 주가 반등을 하고 그 이런 그 21선 이평을 그 돌파하면서 그 제가 보는 이런 그 지표의 그 중심선이 그 상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매매 기준가는 제가 볼 때 한 23,200원대를 두고 밴드를 넓혀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 26,000원대. 손절 라인은 25,5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보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회자가 되는 만큼 또 그러면 또 식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거론이 되면. 저희가 뭐 폐배터리 시리즈까지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뭐 성일하이텍 뭐 모두 아는 그 종목들입니다. 예. 왜 갖고 나지 하고 아마 개천마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유자 영역이 이제 선발주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뜨니까 그 뉴스에 어떠냐 뭐냐면 이 주가가 상당히 그 상승을 하니까 그래도 시장의 주도들이라는 이런 그 뉴스라는 그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 그럼 이거 주가 많이 뜨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었냐면 테슬라 S를 얘기했습니다. 대개 이제 그 폐배터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8년에서 10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80% 쓰면 바꿔야 됩니다. 방화라든가 충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그 기간이 8년 9년인데 테슬라 S가 이제 거의 이제 8년이 됐다는 거예요. 2013년도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전기차의 그 폐배터리 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활용화될 수 있다는 이런 거 측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태동기라는 그 닉네임 붙었는데 이거 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든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LG에너솔루션이라든가 그 전체적으로 SK온이라든가 이 폐배터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미국에서 이런 그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 걸 못 쓰게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리사이클링을 해야 된다는 그 기업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그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는데 폐배터리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작년에 강조했던 2차 전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닥권에서 얼마큼 올랐나 이렇게 보겠고 다만 오늘은 뭐냐면 선발주보다는 후발주 쪽에 종목을 많이 오른 거는 이제 보유자 양액 현재로서는 그래서 후발주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을 한 종목을 좀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뭐냐면 주 업종은 건설 폐기물 쪽입니다. 그래서 후발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봐서 인선 ENT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쪽인데 요새 상당히 환경 오염이 부각이 되면서요. 이쪽이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많이 동참을 좀 하고 있다 보는데 동사도 이제 영흥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M&A를 하면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수익 부분을 갖다가 한층 업그레이드를 좀 시켰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해체해서 수집하고 운반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회사 인선 모티브입니다. 바로 이제 배터리 통합관리인데 이제 모회사의 IS 동서가 최근 미국계 그래서 북미에서 이제 리튬을 인수했는데 올해 한 3천억 정도를 계속 이제 폐배터리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인선 모터스를 봤을 때 폐배터리 해수부터 끝까지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선 ENT가 후발주라고 들었던 부분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일단 매매가는 현재 기준가는 19,500원대를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11,600원, 손절가 9,8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못다한 얘기는 공개 방송에서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또 6시에 전체적으로 CPI, PPI 지표에 대한 집중 분석과 시장은 틀림없이 유망주가 있고요. 총계좌 수익 잔고를 낼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